그 주식시장 뭐 작년 같은 경우 뭐 더 쭉 보면 다른 회사들은 다른 나라들은 다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초창기에 좀 좋았다가 지금 또 다시 2,000원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더 3, 4년 정도 들어가면은 뭐 미국 워낙 좋았고 유럽 좋았고 중국은 작년에 무지 좋았고 그다음에 그 일본은 또 살아났고 한국만 올해 2015년에 한번 기회가 오네 하면서 기대심리가 많은데 결국은 또다시 이제 다시 2,000원으로 내려가는 좀 불안한 상황인데 그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제로 저희가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올해 많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처음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기업 실적을 선반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악화되니까 대형주들, 특히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그 세계 시장에 출하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선박업이라든지 건설업, 기타 모든 그 좀 큰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되면서 코스피가 다시 쪼그라드는 경향이 됐었고 또 특히 올해 초에는 저희가 좀 괜찮게 분위기가 가다가 세 가지 우리나라의 시장에 볼 때 악재를 맞았는데 하나는 그리스고요. 근데 그리스는 우리나라 그리스는 무슨 관계인지 할 수 있는데 실은 우리나라가 그리스 경제하고는 뭐 놀러 가서 뭐 신혼여행 기타 가는 것 빼고는 그리스하고는 많은 관계는 없는데 왜 의미가 있냐면 저런 세계시장이 불안해지면 일단은 돈을 먼저 빼는 데가 신흥국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지금 분위기나 뭐 뭘 보더라도 신흥국이 아닌 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MSCI라든지 기타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중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불안해지면 빼는 데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 입장에서 들어오기도 쉽고 나가기 쉽기 때문에 먼저 빼는 데가 우리나라. 그래서 그리스가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메르스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다행히도 이게 쫙 해소되고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한 달 전만 해도 뭐 중국 사람들 다 캔슬하고 결국 다 주가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기대심,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 중국이 우리나라 컨섬션을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다 캔슬하고 메르스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뭐 투자가들도 한국 오기로 했다 캔슬한 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단기 악재를 맞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여기서 후광통하실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주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2배 되고 올해도 막 저것도 특정 뭐 대우는 아니지만 특정 주가사들은 막 후광통을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야 중국 가면은 뭐 앞으로 중국에서는 삼성화재에 20년 정도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를 하면 돈 벌자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는데 실제로 현실에 들어가면 중국 주식은 아주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게 불안한 것도 많고 또 아직도 그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이 불안한 게 다시 반영되면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보면 이제 야속하게도 우리나라 주식은 항상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 되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사주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나가면 빠지고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한국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국이 안 좋으면서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좀 신뢰 떨어지는 부분도 생기고 또 거꾸로 한국 회사들이 중국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데 중국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 한국이 안 좋아지겠는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올해 초에 좀 벌었던 부분을 다 까보는 효과가 생겼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이제 이 한국 원화의 이제 분위기 요즘 이제 한국 원화도 많이 좀 다운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다시 자동차주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일본이 그 엔화 약세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많이 뺏어가는 부분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던 회사들 뭐 신일본 제철이라든지 포스코하고 잽도 안 되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요. 왜냐면 일본 차가 팔리니까 포스코가 안 쓰고 포스코가 일본 그 경제 상하니까 일본 회사들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버니까 또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또 아베노믹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실패냐 성공이냐 논란이 많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까지는 완전 성공이죠. 왜냐면 지금 일본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베노믹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일본의 기업 지배를 개선하는 건데 실제로 요즘에 보면 배당도 많이 가고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기업들 보면 현금 많이 가고 기업들은 부자인데 개인들은 월급도 안 올려주고 그러니까 컨설턴도 안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그런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게 법으로 이거를 나라에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금은 배당도 늘리고 있고
또 기타 기업이 살아나면서 일본 주식이 쭉 올라가고 한국 주식은 지금 약간 좀 정체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게 이거 뭐 대두되는 분을 제가 썼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 뭐 지배구조에서 맨날 얘기 나왔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현대차가 강남에서 땅 10조 사면서 야 이게 좀 우리나라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의식이 좀 이래서는 안 되겠지 생각하다가 지금 땅콩 회양 사건 작년에 아 이게 재벌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 요소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엘리엇하고 삼성물산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이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삼성물산하고 그 제1모직하고의 합병을 자체를 볼 때는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건 뭐 누가 봐도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약간 좀 한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대결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얘네들이 그 합병을 뭐 막으면은 삼성전자를 꼭 외국인들을 뺏기는 그런 분위기를 약간 좀 몰고 간 분이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삼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머저가 물론 물산 주주들한테 불리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들어가면은 간단한 yes, no 답은 아니지만 그냥 외국인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일본은 저렇게 기업 구조 개선하고 더 투명하게 가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 건을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영어로 말하면 내셔널리즘 그런 뭐 애국심을 호소하는 분위기로 가고 기타 이러면서 야 이거는 한국은 결국은 다시 그 재벌 위주로 가는구나 투명성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간 부분이 투명시 있습니다. 있고 또 이번에 롯데 사건이 또 터지면서 이거 보면 진짜로 좀 이 어떻게 보면 그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야. 뭐 식구들끼리 싸우는 그걸 떠나서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한국이 주시장이 이제 치고 나가려면 뭐 그런 사건이 계기가 돼서라도 조금씩 뭐 항상 뭐 모든 게 발전되는 게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나 일벌하고 지금은 대조가 돼서 어떤 효과가 생기고 있냐면은 한국에 들어올 자금들이 아 이거 일본도 항상 그런 문제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일본은 진짜 개선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금이 이탈을 하는 게 한국에서 이탈해서 일본으로 가고 한국이나 일본을 선택할 경우는 일본으로 많이 가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엘리엇 부분에 뭐 일단 여기에는 이제 물산하고 제1모직하고 합병하는 걸 끝났지만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기타 근데 이제 그걸 보는 관점에서 항상 뭐 이게 꼭 엘리엇이 외국인에서 그런 거지 꼭 외국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니면 또 투명한 사회가 되는 걸 보여줘야지 특히 큰 기업들이 보여줘야지 마지막 주도 보면은 화장품, 제약주, 바이오 이런 분들 많아요. 아 코스비는 2천인데 어떤 사람 들어보니까는 걔는 올해 주가가 뭐 2배 되는 도 있다. 아메리카스 화장품 좋은 화장품이고 저도 뭐 일부 쓰고 있고 저 집사람도 쓰고 있고 할머니도 쓰고 있고 좋아하는 중국 사람도 쓰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 약간 가치에 아까 말한 회사는 좋지만 지금 가치가 거의 그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꼭지점.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지금 가정은 지금 아우로패시픽이 팔고 있는 만큼을 중국에서 그 이상 팔 수 있다고 가정이 들어간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근데 거기는 그래도 실적이 되거나 좋은 회사지만 그 밖에 화장품 이름만 들어가면 올라가는 회사는 무지 많거든요. 그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제약주도 물론 한미 약품 뭐 성공적으로 거기 컨트롤 맺으면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그 밖에 기타 제약주들도 무지 그냥 따라서 바이오까지요. 그래서 이런 데서 물론 좋은 회사들이 있지만 주의하실 부분은 거기서 그냥 묻지마투식으로 얘는 올랐으니까 얘가 올랐으니까 다른 바이오주 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실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요 부분은 2000년도 초에 약간 인터넷 버블 시대하고 비슷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거기서 많이 보셨으면은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해도 또 항상 버블이란 거는 더 치고 올라가고 꼭지점에서 확 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기간 장담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요 세 종목을 담은 분들은 상당히 올해 코스피와 관계없이 해피한데, 코스피는 제자리인데 나는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정상적인 주식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주식시장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뭐 모멘텀이나 이런 걸 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장기화된 모든 게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은 좀 위험하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버블이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뭐 코스피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요 최소한 이 3 섹터에 대해서는 뭐 외국 용어로는 셀렉티브 버블 내지는 미니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환율이 뭐 여행 가기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환율이 원화가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또 수출이 잘 되면 또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쌓이기 때문에 원화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효과가 나올 뻔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기업 구조가 좀 더 변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